네, 세월호를 부두로 이동하는 작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펄을 제거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품도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시간 김태준 전 공주함 함장과 함께 세월호 인양 상황과 세월호 선체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수중 수색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잠수 시간, 조류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해저에 들어가서 45m 깊이 들어가면은 네. 이 작업할 때 물이 빠르게 흐르면 말이죠. 흘러 가버리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일정 구역을 이제 40개 구역으로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구역 안에서 정확하게 여러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든가 흘러내지 가지 않아야 예. 작업을 원만히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 물살 그 흐름이 대단히 조류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조기, 중조기, 대조기 이게 어쨌든 중조기나 대조기 같은 때는 좀 어렵죠.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네. 물살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해지니까 작업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살이 그래서 빨라지면 또 이제 그 물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시야도 굉장히 좁아지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시야하고는 별 네. 차이가 없는데요. 없습니까? 일단 그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색하고 났는데 이렇게 밀려 내려가 버린다든가 하면은 그게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게 어렵죠. 그렇군요. 예. 잠수사들이 수색을 하고 나면 또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2차 수색에 또 나선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그 수중에서는 그 다른 전파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소나를 가지고 해요. 음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음파를 쏘아 보면은 앞에 물체의 형태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어떻습니까? 그런 게. 그거는 이제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 여기에서 보면 지금 찾는 게 미수습자라든가 유품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근접해서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색하는 데서는 음파 탐지를 가면 거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육안으로 확인하지 그렇죠.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예. 세월호가 인양된 뒤에 흘러나온 퇴적물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승객용 담요도 그렇고 이준석 선장의 여권 등을 포함한 유류품 다수 발견이 됐다 그래요. 네. 유실물이 계속 외부에서 발견된다는 사실 자체가 어쨌든 배를 건져 올릴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양이 좀 빠져나가지 않았겠냐. 펜스를 치기도 전에 뭐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런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그 선체를 들어 올릴 때 이미 잠수부들이 그 작업한다든가 인양하기 위해서 구멍을 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선미 부분에 그 램프를 절단 열린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절단한 그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그 뻘이라든가 물이 그 압력으로 무게에 의해서 빠져나가면 말이죠. 그쪽으로 유실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지금 보면은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실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장님 지금 얘기하신 그 뼈 있잖아요. 뼈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이 동물뼈가 계속 나오는 건 뭐라고 좀 추정을 하세요? 네, 그 승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취식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예컨대 뭐 족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식당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미수습자들의 나중에 이제 수습해 보면 알겠지만은 벌써 3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분해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제 그 동물뼈로 추정되는 것들은 취식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먹고 남은 뼈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살이 이미 없어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미수습자의 상태는 실제적으로 물속에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가 빨렸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그 인양한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되면은 실제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월호를 육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최대 21개의 구멍을 뚫고 또 펄과 바닷물을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과정에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세월호를 그 부두에 옮길 때 이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그 무거운 장비를 움직이는 그 수송 장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바퀴들이 달려가지고 있는데 그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모듈 트랜스포터 456대가 13,460톤을 받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세월호의 무게는 13,460톤. 네. 근데 모듈 트랜스포터는 13,000 톤 정도 되니까 한 460톤에서 500톤 정도가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물이라든가 뻘을 빼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올린 상태에서 보면 자연 배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다에서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물때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소조기가 끝나면은 또 조석 간만에서가 빨라지고 물살이 세지기 때문에 반잠수선이 지금 그 부두에 옆에 와 있는데 이 모듈 트랜스포터와 반잠수선 간에 이게 세월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 모듈 트랜스포터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예. 움직이면서 그렇죠. 높낮이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일 자정까지 작업이 안 되면은 다음 소조기까지 보름 또 연기해야 되는 이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구멍을 내서 가능한 한 빨리 배수를 시켜서 작업을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460톤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걸 이제 펄이나 이런 것들을 구멍 성공을 내서 좀 빼낸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그게 예상이잖아요. 저희가 이 큰 거를 실제로 무게를 잴 수도 없고 예상인 부분이어서 그거를 뭐 빼낸다 하더라도 옮기는 과정에 어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좀 쏠린다든가 한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포터가 예를 들어서 좀 뭐 붕괴가 된다든가 뭐 그런 이 변수도 예상을 저희가 다 해봐야겠죠. 그렇죠. 물론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계산상으로 세월호 선체를 트랜스포터에 옮겨 싣는 자체가 적어도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무게가 돼 있는데 이미 오버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거해가지고 그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시킬 때 보면은 이 파도가 친다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충돌되지 않도록 예. 마찰되지 않도록 그래야 선체가 훼손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정말 어려운 작업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대단히 예. 어렵고 네. 고도의 정밀성이 그렇군요. 요구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월호를 빨리 육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또 유족들은 구멍을 뚫으니까 좀 유실될 우려가 있다 해서 강력히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구멍을 뚫으면은 유실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멍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반잠수 선박 위에서 구멍을 뚫고 가자면 거기에 이제 그 망을 친다든가 나오는 이제 뻘 같은 거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은 네. 이제 사고 원인을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이 구멍을 계속 내면 말이죠. 지금 이미 구멍이 무수하게 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고 원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그 평행수를 채웠던 그 공간이 구멍을 뚫어뜨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확인을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사고 원인 규명하는데 연관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체를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그 미수습자 예.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의 그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부가- 정부 측이라든가 네. 해수부라든가 조사위원회 측에서 보면은 지금 작업을 빨리 안 하면은 그 물때가 맞지 않게 되면 또 다음 소조기로 넘어갈 그렇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빨리 올려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예. 의견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고 원인 규명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형수 제거는 우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빼고 구멍을 뚫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 가능한 한 보통 평형수의 무게가 얼마큼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죠. 이제 배가 그 지금 저 세월호는 정확하게 뭐 몇 톤 정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재 화물이 많으면은 이렇게 물을 빼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적재 화물이 적으면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채우면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그 예. 탱크가 이제 균형중 탱크인데 그 안에서 이제 구멍을 내면은 이게 확인할 수 없는 사고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평형수를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얼마나 채웠느냐 네. 이 문제는 그 사고 원인과 이 관계를 밝히는데 어렵게 그러니까요. 되는 문제가 되죠. 예. 그리고 그 보니까 세월호 부식이랑 훼손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좀 노출되다 보니까 또 부식 그 어떤 부식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얼른 빨리 좀 부식이 되면서 붕괴가 된다거나 어디에 좀 이렇게 훼손이 심해진다면 인양이 어렵죠. 어떤 그런 사기 원인 규명이 어렵지 않겠냐 예상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크게 뭐 우려가 없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제 선체가 말이죠. 이제 예. 3년 동안 물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뭐냐면은 선저 부분은 강한 세로에 있는데 그 승객들이 탑승하는 그 수면 위 상부 그렇죠. 구조물들은 객실 쪽 예, 객실 쪽은 그 알루미늄이라든가 또 마감되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뻘이 들어가서 한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많이 가기 때문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빨리 더 이상 붕괴하지 하기 전에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3층, 4층, 5층 이 객실 부분을 잘라가지고 예.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이제 그 해수부라든가 쪽에 그 의견이 있고 또 자르면은 미수습자 근데 자르다가 또 붕괴 그렇죠. 약해진 상태니까 그렇죠. 작업하는 그냥 데 다 위험성이 부서질 있죠. 수도 있지 않을까. 위험성도 있고 또 뭐 미수습자가 훼손될 가능성. 그렇죠. 사고 원인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 규명하는데 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그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두 측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함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예. 그나마 좀 단점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빨리 자르기 위해서 하면 붕괴될 가능성도 있죠. 작업은 빨리 되는데 대신에 그대로 원상태로 두면 붕괴될 가능성도 있어요. 작업자가 들어가는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이 않을까? 두 개의 의견을 타협하는 쪽으로 가야죠. 이게 최선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나면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원활한 그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예. 객실 직립 방식 이게 바로 객실을 절단해서 객실만 따로 떼어놔서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건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 누우가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걸 세운다는 거죠? 그대로 그렇죠. 세운다는 거죠? 잘라가지고 잘라서.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업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다시 뻘이라는 게 다시 한번 뒤죽박죽 되겠죠. 근데 그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묶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자르다가 붕괴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외견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이렇다고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이 사실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부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쉽게 양보한다든가 타협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미수습자 수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자 이 유가족들의 가장 바람일 텐데 이게 물 안에 있는 상태와 겉으로 뺐을 때 어떤 뭐 시신이 이동된다든가 뭐 그런 저희가 변수들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일단 물에서 인양해서 지금 그 육지로 나온 상태, 육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수면상에 위로 올라왔죠. 예. 올라온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퇴직돼 가지고 말이죠. 물이 계속 빠지면서 어떻게 되면 다져지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면은 이게 다시 한번 헝클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